4단원 물체의 무게. 용수철에 물체를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용수철 저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용수철 저울에 들어가기 전에 용수철이란 무엇인가, 용수철의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이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볼게요. 지난 시간에 사람마다 느끼는 무게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저울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울을 사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 이런 걸 볼게요. 무게를 재는 다양한 경우, 몸무게 측정할 때요. 재료의 무게, 밀가루 500g, 베이킹 파우더 10g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재료의 무게를 측정할 때, 고기 한근 두근 할 때, 고기의 무게를 측정할 때, 도구의 무게를 측정할 때, 이럴 때에 저울을 사용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요, 9에서 10kg는 얼마, 10에서 11kg는 얼마, 그러니까 소박의 무게를 정확히 재서 가격을 받아야겠죠. 식빵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 밀가루 300g, 소금 5g, 설탕 40g, 버터 40g 등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는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수철 본 적 있어요? 어디에서 봤나요? 용수철을 이제 영어로 하면 스프링인데요. 그 스프링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광화문 쪽에 이제 청계천에 가면 있는 미술작품입니다. 그 미술작품에 소라기 동 모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미술작품의 이름이 스프링입니다. 이 미술작품을 만든 사람은요, 다슬기를 형상화한 작품 스프링입니다. 클래스 올덴버그라는 미국 작가예요. 스웨덴 출생의 미국 조각가입니다. 앤디 워홀과 함께 팝아트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입니다. 이분은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크게 조각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배드민턴 공을 하기도 하고요, 볼링공을 크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또는 건물 위에 독일 퀼른에 보면 떨어진 아이스크림 콘이라는 이름으로 건물 끝에 아이스크림 콘이 박혀 있는 그런 미술 작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처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형상화한 겁니다. 또 다른 거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인형, 그러니까 상자를 통 열면 뿅 하고 나오는 그런 인형들이 있죠. 이때 뿅 하고 나올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용수철입니다. 그래서 튀어나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가 상자를 열었을 때 팍 하고 튀어오르게 되는 거죠. 또는 이런 거요. 바닥에 이 밑에 판을 고정해 놓고 이 말을 툭툭 건드리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마치 오뚜기처럼 움직이게 돼요. 이것도 용수철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놀이터의 모습입니다. 놀이터에 시소가 있어요. 시소가 왜 지난 시간에 72쪽에 나오는 시소는 밑에 타이어가 박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용수철이 있어서 얘가 자동적으로 일자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았을 때 튀어오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한 명씩 앉는 기구, 여기에서도 밑에 용수철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용수철 많이 볼 수 있죠. 이 용수철들은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빨래집게 안에서도 보고요, 볼펜 속에도 있어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게 말아 올라가져 있죠. 어떤 성질이 있나요? 잡아당기면 어때요? 이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길이가 늘어나요. 그리고 손을 놓으면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방금 본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추의 무게 때문에 나타나는 용수철의 길이 변화를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78쪽, 79쪽이에요. 용수철은 손으로 잡아당기면 길이가 늘어나고 잡았던 손을 놓으면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용수철에 추를 매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또 용수철에 걸어 놓은 물체의 추의 무게를 달리 했을 때 용수철 길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해 봅시다. 추의 무게 때문에 나타나는 용수철의 길이 변화 비교하기. 스탠드 용수철 2개, 무게가 다른 추 3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같은 용수철 2개를 각각 스탠드에 걸어서 고정해요. 한 용수철 끝에 고리에 가장 가벼운 추를 걸고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눈으로 확인해요.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만큼 옆에 있는 용수철,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용수철을 손으로 잡아당겨요. 그래서 추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이만큼 늘어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가벼운 추를 했으니까 두 번째 중간 무게 추,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추, 얘네를 돌려가면서 활동을 반복하면 됩니다. 추의 무게 때문에 나타나는 용수철의 길이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같은 용수철 2개를 각각 스탠드에 걸어 고정합니다. 한 용수철 끝의 고리에 가장 가벼운 추를 걸고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만큼 옆에 있는 용수철을 손으로 잡아당겨 무거운 정도를 느껴봅시다. 이번에는 무게가 다른 추를 걸어놓고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눈으로 확인한 후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만큼 옆에 있는 용수철을 손으로 잡아당겨 무거운 정도를 느껴봅시다. 이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용수철에 추를 걸어 놓으면 용수철 길이가 늘어나요. 용수철에 걸어 놓은 추계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것은 지구가 추를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체의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입니다. 무게 단위는 그램 중, 킬로그램 중, 뉴턴 이 등을 사용해서 나타나고요. 읽을 때에는 그램 중, 킬로그램 중,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램 중, 킬로그램 중을 그냥 그램, 킬로그램으로 줄여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실험 관찰 39쪽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게가 다른 추 3개를 각각 용수철에 걸어 놓았을 때 길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벼운 거, 중간, 가장 무거운 거. 뭐가 가장 많이 늘어날까요? 가장 무거운 게 많이 늘어나겠죠? 가장 무거운 추를 걸어 놓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가 가장 많이 늘어난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적어도 괜찮아요. 두 번째, 무게가 다른 추 3개를 각각 용수철에 걸어 놓고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만큼 옆에 있는 용수철을 손으로 잡아당길 때 가장 세게 잡아당겨야 되는 거. 뭐가 가장 세게, 가장 많이 잡아당겨야 될까요? 뭘까요? 뭐가 가장 많이 늘어나 있을까요? 가장 무거운 추가 가장 많이 길이가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용수철의 길이만큼 옆에 있는 용수철을 손으로 잡아당길 때 가장 세게 잡아당겨야 되는 것은 가장 무거운 추가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추의 무게에 따라서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가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과학책 79쪽에서 읽어보았어요. 추가 무거우면 어떤 힘이 커진다고 했었죠? 지구가 추를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용수철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나게 돼요. 더 알아볼까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거예요. 아까 무게의 단위, 그램 중, 킬로그램 중, 뉴턴이 있다 그랬는데 이 뉴턴이 뭘까요? 일단 무게 단위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램 중, 킬로그램 중도 다 무게 단위예요. 이 얘랑 다른 거는 질량의 단위입니다. 질량의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이에요. 우리가 무게 단위 그램 중, 킬로그램 중을 줄여서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는 그램,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겨요. 질량이 뭔가요? 질량은요, 물체의 고유한 양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질량이라는 건 물체의 부피 곱하기 물체의 밀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아이작 뉴턴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질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게는 중력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 있을 때랑 달에 있을 때 그 체중계를 가져가서 무게를 재면 달라져요. 하지만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게랑 질량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지구에서 무게 단위를 쓰게 되고 질량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죠.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약간 혼재되어서 사용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학습한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